수업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 공부 잘하고 숙제 잘하고 우리 내일 보자. 선생님 잠깐만요. 왜? 파트 3, 4 스키밍 하는 법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시간 되니? 따라올래? 나 따라와. 지금 따라오면 돼. 짐 싸고 따라와. 가자. 자, 내가 스키밍의 정석을 알려줘 볼 거야. 일단 스키밍하는 타이밍을 좀 잡아줄 건데 파트 3 디렉션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정리해줘 볼 거야. 우리가 시험장에 가다 보면은 LC 디렉션을 먼저 말해줄 거거든. 남자 성우가 listening test 이렇게 말해줄 거야. 우리 이미 LC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어. 얘를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LC 디렉션 나올 때부터 우리는 파트 3 시험지 넘겨서 스키밍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 면 파트 1 디렉션이 한 번에 나오게 될 거야. Part 1 direction 하면서 말해줄 거거든. 이 디렉션을 합치게 되면 1분 30초 정도가 나오게 될 거야. 이때 우리는 파트 3를 미리 스키밍을 해 놓을 거고 범위를 좀 정해줘 보자면 파트 3 한 장에 요렇게 4세트가 들어있단 말이야. 내가 4세트를 다 스키밍하는 거를 목표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1분 30초 동안. 보통 초보자분들이나 내가 유난히 그날 선지가 잘 안 읽힌다면 아마 3세트 정도 마치게 될 거야.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앞장을 목표로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파트 1을 이제 돌아와서 풀었어. 그 다음에 파트 2 들어갈 때 파트 2 디렉션도 나오거든. 이때는 한 20초 잡았으면 좋겠어. 파트 3 시작할 때도 디렉션 말해주겠지? 20초. 파트 4도 똑같아. 이런 짧은 디렉션일 때는 우리가 뭐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한 세트 스키밍을 한다라는 목표를 잡으면 되게 좋아. 즉 3문제를 스키밍 한다라는 기준을 잡는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분 30초 동안 여기까지밖에 못한 거야? 그럼 내가 얘를 파트 2 디렉션 나올 때 하면 되겠구나. 마음을 편하게 먹고 갔으면 좋겠어. 항상 어디까지나 얘들아 스키밍은 리스닝보다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돼. 막상 파트 3 음원이 나오게 되면은 스키밍을 다 못했더라도 내가 정해놓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음원을 듣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 타임라인 한번 정리를 해보고 도대체 스키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 볼 거야. 필기 잘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 우리가 문제를 스키밍을 할 때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적어줄게. 처음에 의문사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첫 번째 단어를 보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파트 3에만 좀 해당이 될 거야. 주어를 스키밍을 했으면 좋겠거든. 성별을 한번 구분해서 보라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남자 성우가 힌트를 줄 건지 여자 성우가 힌트를 줄 건지는 알게 되거든. 파트 3에서는 특히 주어를 스키밍했으면 좋겠고 그럼 내가 주어 스키밍 막 쳤어. 그럼 문제에서 맨 뒷단어를 위주로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가 소화가 돼. 예시로 한번 보여줘 볼까? 첫 번째 문제 한번 내가 예시로 보여줄게. 32번에 who를 일단 잡는 거지. 그럼 누구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주어에 성별 구분이 있어? 없지. 그럼 이거 스키밍 끝난 거야. 그럼 누구야? 끝인 거야. 꽤 간단하잖아? 두 번째 한번 볼까? why 잡아보고 그 다음 뭐만 잡고 마지막 단어 apologize 사과해. 그 문장을 이렇게 한번 좁혀볼게. 왜 여자 성우가 사과해? 이러면 끝나는 거지. 다음 문제 한번 볼까? what 잡아보고 man 그 다음 얘 좀 특이해. 잘 보고 따라와. ask to do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고 얘는 다른 문제 유형이니까 너네가 숙지하면 조금 더 좋거든. 남자 성우가 여자 성우한테 뭘 하라고 시켜? 이런 문장이야. 그럼 잘 생각을 한번 해봐. 남자 성우가 여자한테 시키는 거는 누가 말해? 남자가 말해? 여자가 말해? 남자가 말하잖아. 그러면 여자는 듣고만 있을 거거든. 우리 귀에 들릴 성우의 포인트만 잡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주어를 잡아라. 꼭 기억해주고 ask to do는 요청하는 거니까 남자가 시키는 거 그냥 들어주면 돼. 정리됐니? 그럼 이제는 선지 스키밍 하는 법을 좀 알려줘 볼게. 문제 이제 마스터했어. 선지는 되게 복잡해. 선지가 되게 종류가 많거든. 문장 종류가 딱 봐도 되게 다 다르게 생겼잖아. 그럼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명사 위주의 스키밍을 하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동사만 내가 스키밍을 하게 되면은 동사는 paraphrasing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무한해. 즉 내가 작은 단어도 크게 늘려서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 명사는 대부분 내가 아는 범위에서 동의어를 낼 가능성이 좀 높아. 내가 조금 더 알아듣기 좋은 명사를 스키밍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선지 한번 우리 예시로 보도록 할게. 32번 다시 볼게. 누구야? 라는 문제를 했을 때 명사네. 그럼 cashier, banker, artist, cleaner이구나. 한국말로 가져갈 이유 없어. 어차피 한국말로 우리 안 들려줄 거니까. 두 번째 볼까? 33번 다 맞닥뜨렸어. she 명사네. 보려고 하니까 다 똑같아. 얘 변별력 있니?
없잖아. 그럼 뒤로 좀 가보는 거야. 명사,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목적어 자리로 좀 가본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workplace late, 늦게 왔구나. 두 번째, task 얘기를 좀 하는구나. 업무란 뜻이지. 세 번째, policy 얘기, 룰 얘기하는구나. 마지막, 아이템이 잘못됐구나.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왜 여자가 사과하는 거야? 늦게 와서요. 업무 때문에요. 룰 때문에요. 아이템이 잘못돼서요. 충분히 풀만하게 되는 거지. 34번 한번 볼까? 이번에 남자가 뭐를 시키는 거야? 오더 시킨다. 스케줄 시킨다. 스토어 시킨다. 커스터머, 고객 어쩌고저쩌고 시킨다. 뭔가 애매해? 그럼 앞에 한 번 더 보면 돼. 근데 내가 중점으로 가져가야 될 건 항상 명사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명사를 딱 봤을 때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 동사로 가는 거야. 우선순위. 35번부터 37번도 한번 내가 예시로 들어줘 볼게. 첫 번째, what problem? 어떤 문제점을 누가? 여자 성우가. 오케이, 그럼 선지 바로 볼게. store, 이 문제야. 가게가 문제야. shipment, 배송이 문제야. promotion, sale, 할인 행사란 뜻이지. 할인 행사가 문제야. 마지막, 벽의 appearance, 외모? 이건 좀 이상하잖아. 인테리어 얘기하는구나. 어감만 잡아주면 돼. 여자가 말하는 문제점이 뭐야? 장소야, 배송이야, 할인 행사야, 아니면은 벽의 인테리어, 데코레이션이야. 이 정도 봐주면 된다는 거야. 36번 한번 가볼까? why 잡아주고 speaker, 성별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한번 가볼 거야. 왜 문제를 나중에? 왜 문제를 나중에?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러면 우리 주어가 다 다르잖아. 주어 볼게. professional, 전문가구나. 만약에 내가 professional이 정말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이거 뭐지? 그럼 뒤로 가면 돼. 우선순위가 앞이라는 거지 뒤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두 번째 가볼까? Some supplies. 아, 물품들이 문제구나. 물품들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는 거구나. 세 번째, 또 다른 업무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는 거구나. 마지막은 customer, 고객님들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익히는 거지. 37번까지만 같이 볼게. 남자친구가요, 무엇을 제안하는지를 묻는 거지. 그럼 여자가 말해줄까? 남자가 말해줄까? 남자 성우가 말해주겠지. 이 친구는 명사가 뒤쪽에 있네. 뒤로 간다. poster, 포스터를 제안해. business hours, 영업시간을 제안해. furniture, 가구를 제안해. 마지막, basement, 지하실을 제안해. 이 정도로만 보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스키밍 작업을 해놓다 보면은 내가 문제의 핵심만을 듣게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파트 4도 한번 보여줘볼까? 파트 4는 살짝 달라. 그럼 파트 4에서는 좀 다른 게 딱 하나밖에 없어. 성우가 한 명이라는 사실로 좀 줄잖아. 그래서 문제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single speaker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 즉 주어 구분을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남녀 구분을 안 해준다는 뜻이야. 어차피 한 명만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담화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스키밍 우리 똑같이 한번 해볼 거야. 71번 한번 보자. where 잡아보고 being made, 지금 어디 있어? 선지 볼까? train, bus, airport, ferry.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ferry를 몰라. 그럼 train, bus, airport 알잖아, 그치? 그럼 얘네 아니면 ferry가 정답 가져가는 거야. 두 번째 볼까? what delay, 무엇이 딜레이를? traffic accident, 사고 났구나. weather이 안 좋구나. medical 관련이구나. technical 기술 관련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세 번째도 한번 볼까? according to the speaker, 스키밍할 필요 있어 없어? 전혀 없는 거지. 왜? 어차피 말하는 사람 한 명이니까. 그럼 바로 스킵하고 which item 가는 거야. 아이템이 찾아졌대. 뭐 찾아졌어? credit card, backpack, ticket, laptop.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들이니까 얘네만 잘 봐주면 되는 거야. 74번은 우리 스킵하고 7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거든. 우리 이 문제 우리 많이 헷갈리는 거잖아. 바로 인용어구 문제인데 인용어구는 내가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 인용어구가 뭐냐면 화자가 말한 대사를 그대로 텍스트로 옮겨놓은 문제 유형을 이야기를 해. 잘 생각해봐. 리스닝 시험인데 이렇게 눈으로 보여준다? 그럼 우리 미리 문제 읽을 수 있잖아. 그럼 얘를 한번 해석을 해봐가지고 얘 해석한 걸 한번 골라보려고 해봐. 그게 과연 정답일까?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스키밍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화자가 이 얘기를 할 거고 이 얘기를 어떤 맥락으로 하는지만 내가 잡으면 되겠구나. 다시 명사를 잡으면 된다라는 거야.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이 인용어구를 말할 건지만 대기 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앞에 문제를 볼 필요가 없어. imply, speaker 이런 거 안 봐도 되는 거야. 이번에는 인용어구만 일단 딱 읽어내고 이 인용어구를 어떤 명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급을 하는가 이렇게 추려주면 되는 거야.
78번 한번 가볼까? what 다음에 tour 가면 돼. 어차피 말하는 사람 한 명이니까. 그럼 투어에 대해서 뭐라 그래? 그럼 앞에를 보니까 다 똑같아. 변별력이 없잖아. 그럼 맨 뒤로 가는 거야. hour to finish. 아, 끝내는데 1시간 걸렸어. 두 번째, same place. 아, 장소 얘기하는구나. 세 번째, stops at many stores. 많이 멈추는구나. 마지막, long periods of walking. 많이 걷는구나. 끝인 거야. 그럼 나는 조금 더 심화 버전을 이제 알려줘 볼게. 스키밍을 해. 많이 하다 보면은 나도 좀 익숙해지거든? 그럼 A랑 D랑 한번 봐봐. 둘 다 시간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그럼 우리 포커스는 사실 끝내는 시간이냐 걷는 시간이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게 되거든. B, C도 한번 봐봐. place, 장소. 얘도 솔직히 장소잖아. 아, 그럼 얘네 멈추는 얘기하는 건지 여기서 시작하는 건지에 대한 변별력을 보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스키밍 많이 하게 되잖아. 얘네가 뭐를 중점으로 문제를 내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돼. 그게 스킬이야. 79번까지 한번 마무리해볼까? 일단 what 잡아보고요. speaker 잡을 필요 없지. ask to do. 어차피 말하는 사람 한 명. 해석 한번 제대로 해볼게. 말하는 화자가 듣고 있는 사람한테 하라고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시키는 거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다 뭐라고 보통 적어놓냐면 요청 이렇게 적고 끝내버리거든. 요청하는 것만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럼 선지 한번 볼까? 앉아있으래 좌석에. 리뷰하래. 가이드하래. 돈 내래. 이렇게만 보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정리 조금 됐을까? 나머지 연습 많이 해봐야지 스키밍은 좀 늘게 되거든. 그럼 우리 대망의 시각 자료를 좀 알려줘 보도록 할 텐데, 시각 자료 어려워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시각 자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일단 예시로 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2개 가지고 왔어. 하나는 그래프, 하나는 약도야. 잘 봐줘. 95번 볼게. Look at the graphic. 얘는 스키밍 하는 거 아니야. graphic은 시각 자료라는 뜻이야. 그냥 이 문제에서 시각 자료를 사용할 거고 얘네들은 안 쓸 거니까 얘만 보세요 이런 뜻으로 알려만 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스키밍 which company? 어떤 컴퍼니를 얘네가 일해 이렇게 말할 때 스키밍 하는 거지. 그럼 잘 봐봐. 내가 시각 자료를 보면서 문제를 풀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스피커들은 예를 들어서 Nelson Incorporation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말해줬다고 쳐볼게. 즉 선지를 읽어줬다고 쳐볼게. 그럼 너네 시각 자료 볼 필요 있어 없어? 전혀 없단 말이야. 내가 그냥 Nelson Incorporation에서 일해요 이렇게 말하면 볼 필요가 없어. 즉 뭐를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시각 자료는 무조건 선지에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줄 거야. 시각 자료를 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 얘네를 내가 볼 필요가 없구나. 얘네가 아닌 것만 내가 힌트로 가져가면 돼. 그럼 도표 내가 꿀팁 하나 전수해 줄게. 도표는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거를 보면 좋은데 나는 무조건 1, 2, 3, 4등을 매겨. 그럼 얘는 1등이랑 4등 나올 거잖아. 그럼 이 친구들로 얘네가 힌트만 툭툭 던져줄 거야. 만약에 에이펙스가 정답이라고 쳐볼게.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가장 높은 highest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럼 4등 꼴등 한번 볼게. that's meant. 이 친구들은 뭐라고 표현할까? lowest 가장 낮은 이런 식으로 힌트를 돌려줄 거야. 절대 회사 이름 말 안 해줄 거거든. 만약에 말해주면 그거 페이크니까 꼭 걸러야 돼. 그럼 내가 얘네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케이 정답 골라내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가볼까? 일단 시각자료는 아니긴 하지만 what 잡아주고 concerned 막 걱정하는 거 고르면 되겠구나. 그럼 이런 그 선지 같은 경우에 되게 어렵거든? 명사인데 뭔가 어려운 단어가 많아. 그럼 항상 생각해. Local Trade Restriction 이라는 말 자체는 지역에서 거래하는 거에 대한 제한을 준대. 그럼 지역 거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제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제한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단어가 너무 어려울 때는 명사는 뒤를 보면 결론이 나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피드백 얘기하는 거구나. 세 번째는 market share,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구나. 마지막은 cost, 돈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맥락을 잡았으면 좋겠어. 마지막은 똑같이 what suggest 가지고 마지막 단어의 목적어 위주로 봐주면 조금 더 좋다라는 것까지 기억해줘. 그럼 우리 마지막 시각자료 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 일단은 98, 99번은 살짝 스킵을 하고 시각자료 사용하는 100번 문제 한번 볼게. 첫 번째, which location? 내가 골라야 될 선지구나. 눈으로만 보는 거야. 아, 얘를 내가 골라야 되는구나. 두 번째, interested in seeing. 관심 있는 거를 골라보래. 그러면 요거 딱 가려볼게. 저희는 location 2에 관심이 있습니다. I'm interested in seeing location 2. 이러면 시각자료 보지?
안 와도 되잖아. 똑같은 원리야. 1, 2, 3, 4 뺀 거 전부 다 내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 그럼 난 실제로 어떻게 보냐면 나 이거 hospital 들어야 되겠구나. palace hotel 들어야 되겠구나. park 들어야 되겠구나. 플러스 알파로 이런 avenue, street 이름들 있지? 요런 것들을 내가 들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얘네가 어려운 게 고유명사거든? 근데 토익은 너네가 고유명사를 잘 듣는지 궁금해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들을 준비만 하고 있어도 굉장히 잘 문제를 풀게 만들어 줄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선지에 나온 거를 말을 안 해줄 거니까 얘를 볼 필요도 없이 시각자료는 항상 선지에 나오는 반대 알들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게 된다면 내가 스키밍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쉬운 리스닝 시험을 치게 될 수 있을 거야.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수업 끝내기 전에 팩폭 하나만 해도 될까?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영국 발음만 나오면 안 들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어. 솔직히 그거 발음 때문에 못 듣는 거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 내가 그 단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